오늘은 단돈 10,000원으로 집안의 애군을 막아주고 재물을 불러들이는 풍수 소품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풍수학적 의미를 아시나요? 팍팍한 세상을 부드럽게 절여주기도 하고 알맞게 간도 맞춰주고 썩은 곳이면 어디라도 적절히 사용이 되고 있는 소금. 풍수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소금인데요. 예로부터 소금은 아주 귀하게 여겨졌으며 고대 로마에서는 병사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주었고 중국에서는 세금을 소금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소금을 만들거나 파는 것을 나라에서 직접 맡아 직영을 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것이 이 소금인데요. 오늘 나눌 얘기는 소금 풍수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금은 애군을 쫓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소금은 바닷물을 상징하며 불을 제압하는 용신의 뜻이 있으므로 예로부터 집안의 화재를 막는 의식에 사용이 되곤 했습니다. 즉 집안에 화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비방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밖에도 소금은 부정을 막는 의식에서 이용되기도 했는데요.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용왕신에게 제를 올릴 때에 소금을 제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제가 끝나면 소금을 사방에 뿌리곤 했는데요. 이때 소금은 용왕에게 바치는 제물인 동시에 제사 지내는 터를 정화하고 부정을 막고 마을의 안녕과 재앙을 막는 의식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이 소금은 이곳저곳 떠도는 귀신, 객기라고 하는데요. 이 객기를 물리칠 때 사용을 했는데요. 소금을 제물로 사용하는 것은 귀신을 쫓는 축기의 힘을 강력하게 발휘하는 물건, 이 물건이 바로 신비한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소금 풍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집안의 재물운을 좋게 하고 우환을 막을 목적으로 소금 단지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소금 단지를 준비해서 풍수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이 중요한 풍수학적 의미와 소금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어떤 크기의 항아리에 넣어야 하는지, 교체 주기는 언제 해줘야 하는지, 교체한 소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금은 왜 단지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오늘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을 왜 단지에 넣어둘까요?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상갓집 다녀오면 소금 뿌려라 하고 실제 왕소금을 뿌리곤 했죠. 오늘날에도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소금부터 뿌려라 라는 말을 많이 하실 겁니다. 왜일까요? 소금의 풍수학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재물의 의미와 나쁜 기운을 막는 비방의 의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물의 의미는 소금은 바닷물을 가둬두고 햇볕을 쬐어 증발시키는 과정을 반복해 만든 결정체입니다. 이 소금은 가장 따뜻하고 뜨거운 기운이 모여있는 하늘에서 내린 결정체라고 해서 재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비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소금은 가장 뜨거운 양의 결정체이기에 정반대의 음의 기운인 귀신을 물리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은 탁한 탁기를 막아주고 간사한 사기 등을 막아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은 왜 이 항아리 안에 넣어야 할까요? 이 항아리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기운까지 모두 세 개의 기운이 숨겨져 있습니다. 즉 항아리는 천인지 탐원의 세 개의 기운이 모두 모여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기운이 모여있는 항아리 속에 소금을 가득 담아야 하늘과 땅의 기운이 그대로 모여 음의 기운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밀폐용기 혹은 유리가 아닌 이와 같이 도자기나 항아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금단지의 크기인데요. 이 항아리의 크기는 얼마나 커야 적당할까요? 항아리의 크기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것을 써서 많은 소금을 담아두어야 더욱더 강력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크기보다는 본인이 담고 있는 믿음과 간절한 염원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단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은 크기의 중요함보다는 소금 자체의 기운과 항아리의 기운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그널만 주면 됩니다. 즉 항아리를 둘 자신의 공간에 맞는 크기의 항아리를 사용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풍수적으로 소금단지를 집에 두고 싶은 분들은 지나치게 너무 큰 항아리를 사용하게 되면 버려야 하는 소금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적당한 치수를 고르는 것도 꿀팁입니다. 들락거림은 다달이 몇 차례씩 이루어지는데요. 이 시기에는 달이 지구의 둘레를 한 달에 한 바퀴씩 도는 공전 주기에 맞춰서 새 달이 시작되기 전에 새롭게 바꿔주면 좋습니다. 매월 말일에 소금만 교체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대략 28일을 주기로 교체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여섯 번째는 교체한 소금 처리 방법입니다. 주기마다 교체하고 남은 소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교체한 소금은 나쁜 기운들이 모여있는 소금이니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요. 지나치게 큰 항아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버려야 하는 소금의 양이 많아지니 적당한 항아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체한 소금은 신문지 등에 싸서 버리거나 욕실이나 주방 청소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쁜 기운들이 모여 있어서 먹을 순 없기 때문에 청소에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신문지 등에 싸서 버려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현관에 두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현관이나 신발장의 한쪽에 소금을 두는 것은 손님을 부르는 의미와 나쁜 것을 물리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손님을 불러들이는 의미는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 이 소금단지를 두셔도 됩니다. 돈을 불러오는 재물풍수로 이용을 해도 좋습니다. 현관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관 안으로 비치해야 하는데요. 현관을 보면 신발장이 있잖아요. 신발장을 딱 열고서 현관문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신발장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이 여덟 번째는 소금 단지 준비하는 법입니다. 성의 없이 쓰던 반찬통을 쓰지 마시고요. 5,000원 정도 하면은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의 정성은 보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은 옹기 항아리를 깨끗이 잘 씻어서 말린 후에 집이나 향을 피워 두세 번 정도 둘러낸 이후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집이나 향이 없으면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꼭 굵은 천일염으로 가득 채우시고요. 맛소금이나 가는 소금이나
죽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로는 풍수 인테리어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신 거 아시죠? 소금단지를 사용할 때에도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금단지 풍수는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금단지가 100개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좋은 기운을 받게 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면 집안의 우환이 사라지고 재물운이 발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풍수에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집안의 우환을 막고 재물을 모으고 싶은 분들은 일단 따라서 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돈 10,000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도자기 5,000원, 그리고 최고급 천일염 5,000원 정도 인터넷에서 직접 구입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남은 소금은 여러 차례 나누어서 쓰셔도 됩니다. 저에게 전화하셔가지고 소금단지 소금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